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엔캠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는 158,700원으로 5.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눌림은 오케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엔캠 관련된 얘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선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하죠.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정말 다행인 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빠르게 좀 해제가 되면서 정말 최악의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국제적인 이미지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탄핵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 준비해온 기사 조금 보여드리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표결할 거다 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우선 정확한 표결 날짜는 여러분들 정해졌습니다. 7일 오후 7시에 표결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토요일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 오후 7시에 표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결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야당이 전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여당 쪽에 8표가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민주당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 국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지금 아직 한국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어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번역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국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야당은 이제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최소 8표가 필요하다. 근데 8표 확보가 지금 좀 쉽지가 않나 봐요. 저도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당 의원 중 다수가 의도는 있지만 당의 노선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당 의원들 중에서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찬성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노선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국힘이 지금 반대 입장을 표현을 했고, 이게 실제로 투표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표 확보를 못하면 이번 탄핵안 같은 경우는 가결이 안 되고 일단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의 공백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 시장은 또 한 번 안 좋은 하락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라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국 팩트는 7일 오후 7시에 개표를 하면 알겠지만, 여기서 국민의힘 8표가 동의되지 못하면 탄핵은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안 되면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탄핵이 되겠지만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은 거고,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안 좋다. 증시에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쟁이 입장으로서 종목이 올라가고 싶어도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원전주랑 방산주 그냥 박살났죠. 얘네가 왜 박살났냐면,
기본적으로 원전산업이랑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랑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정부랑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업이랑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랑 개인이랑 하는 게 아니고 정부끼리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부의 공백, 정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당연히 주가에도 타격이 가겠죠. 그래서 오늘 방산주 보면요, 10% 기본이에요. 죄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슈랑은 별개로 시장이 불안정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한테는 악재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탄핵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탄핵 이후에는 증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우선 이거는 최근에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떤 차트냐면 2016년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증시 움직임이거든요. 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발의가 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때랑 날짜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 위치가 어디였냐면 이 바닥이요. 이 파란 색깔 박스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투표에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증시는 당연히 올라갔죠. 불확실성 해소, 악재 해소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증시는 중간중간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되고 나서 2달 이내에 대통령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까지 보면은 올라갔어요. 최종적으로 보면 탄핵이 발의된 시점이 여기고 대선이 시점이 여기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탄핵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당연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시장은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7일 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건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민주당 당대표가 나와서 직접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무조건 탄핵이 100%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엔캠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 내용들 준비했고요. 여기까지 내용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엔캠의 경우를 볼까요? 엔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2,500억 규모의 공모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미달분이 많이 발생했지만 증권사가 남은 미달분의 100% 전액 인수하기로 공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미달분에 대한 모든 물량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증권사 대표 주관 회사인 KB증권이랑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이 진짜 뭐 속된 말로 바보들도 아니고 1,700억치의 물량을 전액 인수를 하겠다라는 건 이 물량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선 전환가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4만 800원이죠. 14만 원이라고 보고 얘네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대 이하에서 갖다 팔까요? 아니면 이 금액대 위에서 갖다 팔까요? 그 당연히 위에서 갖다 팔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사 애들이 보통 이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거나 뭐 전환사채에 참여하고 IPO 공모주에 참여를 하고 이런 데 참여했을 때 내부적으로 갖는 최소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50%예요, 50%. 이건 아마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당연히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시장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최소 엑시트를 50%로 잡거든요. 그럼 우리도 전환가액 14만원 대비 50%면 얼마예요? 정확하게 21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반등이 이 정도 라인까지는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최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높은 구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전의 움직임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피고 대응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모방식의 전환사채가 아닙니다. 엔캠에서 그냥 주가 하락 같은 거 신경 안 쓰겠다. 왜냐? 어차피 자금 조달하는 건 대부분 증권사에서 조달하는 거고, 이 증권사 입장에선 원래는 여러분들 전환사채, 내가 받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바로 전환사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때 기간이 짧으면 기존 주주 입장에선 당연히 악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간을 보통 12개월로 잡아요. 1년이죠.
그래서 엔캠 작년에 어땠어요? 11회차, 12회차, 13회차 전환사채 나왔었죠. 이거 죄다 무슨 방식이었어요? 3호 방식이었죠.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은 전부 다 12개월,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부터 작업한 다음에 1년 뒤에 전환 청구권 행사하면서 다 갖다 팔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12개월이 아니죠. 전환 청구권 행사 가능한 일이 언제냐면 당장 한 달 뒤에요. 이번 연도 말부터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증권사 애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한테 어쨌든 1,700억 받아갔잖아. 근데 우리는 뭐 이 사채를 만기까지 들고 갈 생각도 없고 이자를 받을 생각도 없다. 나 빠르게 주식으로 바꿔서 갖다 팔 거니까 전환 청구 기간 우리 짧게 잡을게. 서로 협의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12월 말 이후로 전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때 증권사 애들이 물량이 계속해서 상장을 할 거고,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증권사 애들은 주가를 당연히 올려놓고 팔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급락하고 있는 종목,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또 14만원 전환가액, 굉장히 애매해요. 선 그거 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더 뺐다가 올리기에도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고, 굳이 증권사 애들이 그럴 필요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유지하다가 본인들 물량이 상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끌어올릴 겁니다. 이때만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탄핵 관련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정확한 건 주말이 돼봐야 한다. 8표 확보를 못하게 되면 탄핵 가결이 안 될 거고, 8표 확보를 하게 되면 탄핵 가결이 되겠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정되고 대선까지 가고 금방금방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시장이 좀 안 좋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랑은 이제 별개로 뭐 종목에 대한 이슈는 저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안 믿어요. 제가 믿고 있는 건 손해보기 싫어하는 증권사예요. 얘네들은요, 매 분기마다 매 반기마다 그리고 결산 시즌에 항상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 제가 이제 이쪽에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포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성과평가 시즌이 되면요, 이 증권사 애들은요 포트에서 지금 내 포트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야 포트의 표면적인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통 기관 애들이 오랫동안 장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증권사가 참여한 이상 최소 전환가액 14만원 이하로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0%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갔을 때 내부적으로 다르겠지만 최소 엑시트를 50% 잡고 최대는 뭐 200%, 많게는 이 정도까지도 잡거든요. 근데 지금 엔캠을 200%까지 올리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 매물대 소화를 안 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증권사 애들이 전환 청구권을 어느 시점에서 행사를 할 거고, 그 사이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엔 우리 주주분들께서 우선 최근에 내가 좋은 저점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정도 하락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최근에 이 박스권 구간에 들어갔다, 혹은 그 전에 들어가서 평단이 살짝 높다,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나오는 눌림목 자리에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가셔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잠깐만 좀 집중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알테오젠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요. 이번 연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상승률이 대충 계산해도 한 500% 나오거든요. 500%. 한마디로 5배 넘게 주가가 1년 동안 올라갔다는 건데, 주가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도 중요하고 뭐 실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 세력의 움직임, 세력의 자금, 세력의 매집이거든요. 주가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력이 해당 종목의 물량을 장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횡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세력이 매집을 한다고 하면은
2년에서 한 3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뒤에 강하게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력이 매집을 다 끝내놓고 상승으로 가는 이런 초입자리만 공략할 줄 알면은 세력이랑 똑같은 평단가를 가지고 똑같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신호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우선 이 세력의 매수 신호 지표는 지금 캔들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화살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고, 여기도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기도 화살표가 나왔죠. 자, 이렇게 세 번의 화살표가 등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급등을 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매수 들어갑시다. 지금 공략하시면 여러분들 돈 벌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도 찍어드리고, 바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타점을 잡아서 문자도 같이 보내드려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도 간단하게 인증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보고 계신 사이트는 문자바다라고 하는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사이트고요. 여기 좌측 상단 보시면 개인 고객 트레이더 김프로 적혀있죠. 이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을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없이 우측 보시면 깜빡깜빡 거리죠. 실제 인터넷입니다. 이때 보내드렸던 전송 내역 자세하게 보시면요, 발송 일자가 언제냐면 이번 연도 1월 30일이에요. 오전 11시 45분에 보내드렸고, 발신 번호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랑 정확하게 동일하죠. 이때 한 29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가랑 목표가 전부 다 있고, 간단하게 재료까지 전부 다 적어서 드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우선 발송 일자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고요. 매수가는 82,000원 이하였어요. 자, 1월 30일 82,000원 잠깐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여기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캔들 아래에 노란 색깔 화살표 나와 있죠. 그리고 일자 보시면 언제예요? 1월 30일 화요일 날 정확하게 세력의 매수 신호가 88,800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8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장기로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보내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한 2주 정도 했나요? 2주 3주 정도 하고 나서 제가 드렸던 8만원 금액 대비해서도 한 3배 정도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로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요. 계속. 지금 이번 연도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지금 45만 5천원까지 갔네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정말 신기한 건 급등할 때는 안 나옵니다. 한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면은 그때서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하기 전에 먼저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저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드립니다. 뭐 돈 받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나도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이런 매집주 있으면 올라가기 전에 좀 미리 받고 싶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타점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있죠 여러분들, 7775번에 8354 번호로 구독,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종목명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이런 식으로 나 구독 눌렀고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다, 저한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체크를 해뒀다가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 또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언제 급등을 하고 언제 올라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 한두 달 정도 보유하거나 아니면 조금 길어지면 한 3개월 느긋하게 바닥에서부터 모아가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 대선 이슈가 좀 크게 있었을 때 재건 관련주로 먹었던 종목이 있어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보시는 SY 스틸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구독자분들에게 언제 드렸냐면,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0월 10일 목요일 날 이날 드렸거든요. 정확하게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SY 스틸텍이고 매수 신호가 얼마에 나왔냐면 4,200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점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시세가 한번 나오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구독자분들에게 또 한 번 타점을 드렸었죠. 자, 실제로 이것도 제가 문자 발송 내역을 보여드릴 겁니다. 문자바다 사이트 전송 내역이고요. 확대해서 잠깐 보시면 발송일자가 10월 10일이에요. 아까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랑 정확히 100% 동일하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 맞고요. 이때 매수가는 4,300원이었고 목표가는 만원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재료 쭉 설명드렸고, 스윙 관점으로 제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4,300원 이하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근에 최고가 찍은 게 9,770원이었습니다. 조금 아쉽게 못 찍긴 했는데 얘는 제가 보기엔 기다리면 더 가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지금 뭐 반년 지난 것도 아니고 뭐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충분히 목표가는 터치할 거라고 보고,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뭐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부동산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매수매도 버튼만 깔딱깔딱거리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10분 중에 한두 분만 운 좋으면 수익 보는 거고 나머진 전부 다 손실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뭐 아무런 매매 기술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 종목 좋아 보인다면 매수하고 저거 좋아 보인다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만 추격 매수를 하니까 내가 수익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최소한으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대충 파악할 줄 알아도 최소한 내가 원금 까먹지 않고 안정적인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주식을 뭐 10년 넘게 하면서 이 세력들한테 진짜 많이 당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차트 분석을 다 하면서 이 지표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안 당하고 얘네를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조금 많이 어려우신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지표 설정하는 방법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보면은 뭐 이런 지표나 뭐 검색기 같은 거 돈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항상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니까 이런 거 하나 공유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우선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아까도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자, 구독이랑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집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 올라가기 전에 제가 미리 타점 잡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종목명을 저한테 따로 작성해 주시면 그 종목에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 지표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그냥 지표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세력 타점이 궁금합니다, 뭐 세력 지표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설정하는 방법이랑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보내드릴게요.